안녕하세요. 스마트 시니어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열쇠를 어디 뒀더라? 아님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깜빡하는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나신 분 계신가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그냥 건망증인지 혹시 나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덜컥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치매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나 저명한 란셋위원회 보고서, 또 서울하산병원의 건강정보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또 예방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선 치매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치매는 그냥 기억력이 좀 나빠졌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억력은 물론이고 언어 능력, 또 판단력 같은 뇌의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뇌 기능 전반에 걸친 문제다. 네, 그렇죠. 그리고 WHO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치매는 나이 들면 다명이 생기는 뭐랄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뇌 질환입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탓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겪는 건망증 있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열쇠를 깜빡 잊는다든가 하는 거요. 이런 거랑 치매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메디팜 헬스뉴스나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건망증은 보통 어떤 경험의 일부, 아주 사소한 부분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제 친구랑 점심 먹은 건 기억하는데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런 식이죠.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누가 옆에서 그때 김치찌개 먹었잖아 하고 힌트를 주면 맞다 그랬지 하고 금방 기억해내요. 또 중요한 건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하네 하고 자기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고요. 그렇구나. 힌트를 주면 기억하고 스스로 인지하고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이게 건망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치매는 좀 달라요. 경험한 사건의 전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점심 약속 예로 들면 친구랑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거죠. 그건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힌트를 줘도 내가 언제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기억력 문제 외에 다른 인지 기능 저하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인지 기능 저하. 아까 말씀하신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WHO나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보면 여러 증상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언어장애, 물건 이름이 잘 안 떠올라서 저기 그거 좀 줘봐, 거시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자주 쓰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러시는데? 물론 가끔 그러는 건 괜찮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져서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도 길을 잃는다거나 심지어 자기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안방을 못 찾는 경우도 생겨요. 집안에서요? 와,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단력이나 계산 능력이 저하돼서 돈 계산을 자꾸 틀린다거나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낸다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판단력 저하. 이것도 눈여겨봐야 할 증상이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활동적이고 긍정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신다거나 별거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거나 쉽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치매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성격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그리고 메디팜 헬시뉴스 자료를 보면 좀 더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력이나 후각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발길질하는 등의 렘수면 행동장애, 즉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것도 치매,
특히 특정 종류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해요. 아, 잠꼬대까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증상들이네요. 기억력 말고도 이렇게나 다양한 신호들이 있다니.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변화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치매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궁금한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7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WHO나 서울아산병원 자료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이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치매가 생긴다고 봐요. 60, 70%면 거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병 때문이네요. 그게 어떤 병인가요? 알츠하이머 병은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나 타우 단백질 같은 이상 물질이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왜 이런 물질이 쌓이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된다니 좀 무섭게 들리네요. 그럼 알츠하이머병 말고 다른 원인도 있나요? 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뇌혈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치매예요.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에 갑자기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눈에 띄는 뇌졸중은 없었더라도 뇌의 작은 혈관들이 계속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서서히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혈관성 치매, 이건 뇌졸중이랑 관련이 깊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만성질환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혈관성 치매 예방에 직결되니까요. 그 외에도 루이소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 등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치매, 우리가 예방하거나 위험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가능하다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긴 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치매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네. 특히 란셋 위원회 보고서가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 요인들 중에서 약 45% 정도는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45%요? 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예방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WHO나 커그니티브 바이탈리티 같은 다른 자료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그 45%에 해당하는 위험 요인들이요?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신체 활동 부족, 즉 운동 부족이죠. 이건 정말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운동 부족. 역시 운동은 어디에나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흡연, 또 과도한 음주, 이것들도 뇌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당연히 금연하고 술은 절제해야 하고요. 담배랑 술. 네. 또 중요한 게 만성질환 관리예요. 특히 중년기와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특히 중년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년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중년기의 건강 상태가 노년기의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하나,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력 저하나 시력 저하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청력이랑 시력이요? 그게 치매랑 관련이 있나요? 좀 놀라운데요? 네, 저도 커그니티브 바이럴리티 자료 보고 좀 흥미로웠는데요. 잘 안 들리면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뇌 활동이 감소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워지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소통이 안 되니까 점점 위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청력이 떨어졌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청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백내장 같은 게 있으면 수술로 교정하고 안경도 잘 맞춰 쓰는 게 좋습니다. 뇌로 들어가는 감각 정보를 최대한 풍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와, 보청기나 안경 착용, 백내장 수술 같은 게 단순히 잘 보고 듣는 걸 넘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네,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 우울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만, 특히 중년기 비만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도 관련이 있는데 이건 평생에 걸쳐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고 뇌를 사용하는 활동, 즉 평생학습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기오염 노출을 줄이는 것도 최근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운동, 금연, 절주, 만성질환 관리, 청력 시력 관리, 사회활동, 우울증 관리, 체중 조절, 평생학습, 대기오염 회피. 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군요. 네,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결국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핵심이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운동은 어느 정도로, 또 식단은 어떻게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운동부터 말씀드리면요. 노스욕 제너럴 병원이나 WHO 자료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150분이요? 일주일에. 중간 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숨이 약간 차고 심장이 좀 뛰는 정도? 예를 들면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 30분씩 5일 정도 나눠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주 2회 정도 아령을 들거나 자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활동적인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까지. 균형 있게 해야겠네요. 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몸의 균형 감각을 키우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인지기능이나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최근 웨스턴 유니어스 연구를 보면 운동을 할 때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보다 인지훈련, 예를 들어 걸으면서 끝말잇기를 한다거나 계산을 하는 식으로 뇌를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와, 운동하면서 머리도 같이 쓰면 더 좋다. 재밌네요. 그럼 식단은요? 뭘 먹어야 뇌에 좋을까요? 식단 관련해서는 케어 인디드 자료 등에서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 같은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 마인드 식단. 그게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생선 위주로 먹는 식단이에요. 특히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요.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 단 음식, 튀긴 음식 섭취는 줄이는 게 특징이죠.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인 대시를 합쳐서 특별히 뇌 건강에 좋도록 고안된 식단인데요. 녹색 잎채소를 자주 먹고 베리류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위주로 먹고 가공식품이나 단 건 줄이고 녹색 잎채소랑 베리류를 챙겨 먹으면 좋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좋고요. 견과류나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뇌 영양제라고 해서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런 건 좀 도움이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ARAP 같은 기관의 자료를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뇌건강 기능식품이나 영양제들 대부분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 네, 특정 영양소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양제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건강한 식단을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괜히 비싼 돈 주고 효과도 불분명한 영양제 사드시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 생선을 사드시는 게 낫다는 거죠. 만약 꼭 영양제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우선이다. 운동, 식단 말고 또 중요한 습관이 있을까요? 네, 바로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서나 글쓰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 퍼즐 맞추기, 게임하기 등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아요.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발달하거든요. 뇌의 근육을 키운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만성질환 관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셔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꼭 확인하고 관리하시고요. 또 청력이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분이 계속 우울하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 식단, 두뇌 활동, 사회 활동, 건강 관리 이 5가지를 잘 챙기는 게 뇌 건강의 핵심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만약에 혹시라도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만약 본인이나 가족에게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우선 의사가 환자 본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세하게 문진을 할 거예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묻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 공간 능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설문지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인지기능 검사요. 네. 그 다음에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혹시 다른 내과적인 문제나 영양결핍, 감염 등이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은 아닌지 확인하고요.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뇌 영상 검사인데요. MRI나 CT 같은 걸 찍어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 예를 들어 뇌 위축 정도나 뇌 혈관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뇌의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 여부를 보는 PET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여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종합해서 치매 여부를 진단하고 만약 치매가 맞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 같은 대부분의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WHO 자료 등에서도 강조하듯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서 환자 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목표군요. 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주로 인지 기능 개선제,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 NMDA 시용체 차단제를 사용해서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완화시키고요. 치매에 동반될 수 있는 우울증, 불안, 초조, 망상, 수면장애 같은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기억력 훈련이나 현실 인식 훈련 같은 인지 재활 치료, 그리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운동요법, 작업요법 등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용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환자의 남아있는 인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거죠.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혈관성 치매처럼 원인 질환을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위키백권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완화 치료, 팰리어티브 케어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아, 완화치료.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돌보는 거군요. 네. 치매는 환자 본인만큼이나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이 큰 병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치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좀 막연하게 두렵기만 했는데 원인부터 증상, 예방, 관리 방법까지 쭉 듣고 나니 조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치매는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죠. 맞아요.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평소에 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들과는 다른 점이 많으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억력 저하나 다른 인지 기능의 변화가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걱정될 정도로 느껴진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 그러니까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예후가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조기 진단과 조기 관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저희 스마트 시니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